어느 날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물을 꽉 잠그지 않았네요. 현재 욕조에는 5리터의 물이 있고 물은 1시간에 1리터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은 물이 5시간 동안 흐르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간단한 산수죠? 그런데 답이 틀렸습니다. 사실 물이 흐르기 시작하기 전에 1리터의 물이 벌써 있었거든요. 아하! 그걸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럼 답은 4시간이 되겠죠? 어라! 또 틀렸네요. 사실 3시간 전에 아파트 전체에 물이 2시간 동안 끊겼거든요. 그럼 6시간? 근데 아까 1시간 전에 동생이 몰래 들어와서 욕조에 물 3리터를 버리고 갔다네요. 그래서 정답은 3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처음 5시간이라는 답을 쉽게 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3개의 가정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욕조는 원래 비어 있었다. 둘째, 물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다. 셋째, 수도꼭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욕조에서 물을 빼거나 더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어떤 아주 오래된 것의 나이를 매길 때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사라지는 물질을 찾는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와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과학자들은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 혹은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3가지 가정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일정한 속도로 변한다는 가정이 최근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이 3가정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 계산도 틀린 게 되지요. 이 3가지 가정도 중요하지만 과학자들이 나이를 계산할 때 하는 가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적 시간 혹은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측정에 사용되는 어떤 물질들은 몇 분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다른 물질은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몇 년이라는 시간을 재고 싶다면 몇 분 안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물질은 쓸모가 없습니다. 몇 년을 측정하려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변화가 생긴 물질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천천히 변화하면 측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방사능 연대 측정이란 것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나이를 측정할 것인지 미리 생각한 후에 어떤 물질을 사용할지 고르는데 이때 지질시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룡뼈를 측정한다고 하면 수천만 년의 시간이 측정 가능한 물질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 결과를 미리 생각했던 답과 비교해봅니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면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측정합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은 아주 민감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하면 다른 값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세운 가정들이 맞기를 바랄 뿐이군요. 만약 과학자들에게 이 가정들이 맞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네, 맞습니다. 지질시대와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지질학자들에게 지질시대가 맞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네, 맞습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이 증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룡뼈들을 측정해보면 수천만 년 전이 아닌 몇 만 년 전에 살았을 것이라는 결과도 꽤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진화론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